첫 번째 뉴스민 타임. 대구 경북 독립언론 뉴스민의 기자들이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스나이퍼 이상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기자님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요거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홍 기자님께서 하도 이제 글을 많이 쓰시니까 네네. 일각에서 조금 네. 지적이 많았죠. 일은 안 하고 SNS만 하느냐 하루 종일 했더니 10분밖에 안 걸린다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자님께서 팩트 체크를 하신 거예요? 네, 팩트 체크를 한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 기자님이 쓰신 기사를 보니까 홍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여기저기 제가 홍 시장님 관련된 뭐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들어가서 보기도 하는데 저에 대한 비판이 간간히 보여요. 쟤는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지키는 게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만큼 홍준표 시장님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못된 질문을 하시는. 아니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 시장님의 이 페이스북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생팬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1년치 홍 시장님의 페이스북을 다 한번 찾아서 확인해봤습니다. 홍 시장님의 페이스북은 그야말로 그 기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만 보고 기사 쓰는 분들도 꽤 계세요. 거저먹는. 네네. 자, 그러면 분석한 내용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구시장직에 계십니다만은 네네.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서 더 발언을 많이 하고 또 그럴 때마다 더 화제가 많이 돼 왔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글도 그런가요? 뭐 글도 당연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대략적인 데이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난 1년 동안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시장으로서 이렇게 임기를 하는 동안에 홍 시장이 페이스북에 쓰고 지금까지 남겨둔 글이 392건입니다. 와. 하루에 한 개 꼴은 매일 썼다는 거죠. 주말 포함해서 매일 썼다는 거고 그 중에서 앞서서 10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을 하면은 페이스북에 수정 내역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정 내역이 남는 게 그 한 달 전 거는 한 달 동안은 시간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몇 시에 이 글을 처음 쓰고 몇 분 뒤에 글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했던 시간도 기록이 남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간 것들은 그런 건 없이 그냥 날짜만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제가 4월 16일 무렵부터 이 자료를 페이스북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392건 중에서 119건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한 달 전이니까요. 3월 15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의 119건은 시간까지도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처음에 글 쓴 시간이 몇 시고 수정은 몇 시에 했고 또 수정 몇 시에 했고 그래서 수정을 맞춰서 글을 최종 완성본을 이렇게 남겨두신 시간이 몇 시인지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일단 그래서 요 119건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119건 중에서 94건이 한 번 이상 다 수정을 하셨어요. 한 80% 정도 되는데 변호사님은 페이스북 쓰시나요? 요즘 안 하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옛날에 할 때는 수정 많이 하셨어요, 글을? 거의 안 하고요. 욕을 많이 먹었을 때 한 번씩 했거든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나도 내가 봐도 내가 좀 잘못 썼구나. 이럴 때 수정하지 뭐 좀처럼 수정하는 일이 없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수정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최소 10건 쓰면은 8건은 한 번 이상은 꼭 수정을 하셨어요. 뭐 작은 거라도 이렇게 고치는 절차들을 거쳤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보니까 건당 적어도 한 3.7회 정도는 수정을 한 내역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우,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번 이상 수정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뭐 5회 이상 이렇게 제가 나눠서 층위를 나눠서 분석도 해봤는데 그걸 뭐 구체적으로는 기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시간이 확인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
이거를 수정하는 데까지 다 해서 글 쓰는데 몇 분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있겠네요. 예. 글이 완성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 오늘 오전 9시에 글을 썼고 그리고 오후 6시에 글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 글을 다 쓰는 데까지 완료하는 데까지는 18, 10 빼기 9시 하면 9시간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시장님의 글을 수정 시간과 최종 완료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평균적으로 글 한 개를 197분 정도의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완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글을 쓴다라고 하시는 표현은 네. 처음 글을 쓰실 때 초고를 쓰실 때 초고를 쓸 때는 한번 10분 만에 글을 그럴 수도 쓴다라고 있겠죠.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10분 만에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적어도 다시 수정하러 들어와서 쓰는 그 기간 시간들을 포함했을 때는 절대로 10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SNS를 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네. 내가 글을 썼는데 댓글란도 없고 좋아요란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리고 무풀이. 기자들도 기사를 쓰지 않는다. 네네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썼는데 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좋아요가 수백 개가 돼 있고 한 2시간 지나서 해봤더니 좋아요가 몇천 개가 돼 있고 기사가 줄줄이 오후 되니까 막 나오고 반응이 있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반응이 있는지를 언젠가는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SNS 하는 사람들이 뭐 홍 시장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그거다 보니까 드문드문 계속 확인해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좀 요거는 반응이 좀 있겠다 싶은 글이 나가면 저도 뭐 이거 누가 좀 반응 좀 보였나 하고 확인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까 뭐 그거는 궁금하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체류 시간이 네. 글 쓰는 데는 정말 얼마 안 걸릴 수 있으나 체류하는 시간은 상당 시간이 있을 수는 있다. 정말 오랜 시간 체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제가 이날이 정말 눈에 띄었는데 6월 23일이었는데요. 지난 6월 23일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대구시청에 경찰이 들어왔던 날입니다. 압수수색을 했던 날. 그때 글을 많이 쓰셨죠. 그때 글을 꽤나 많이 쓰셨습니다. 7권 정도를 쓰셨거든요. 7권 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쓴 시간 7건의 그 게시물을 처음 쓴 시간이랑 수정하는 시각들이랑 이렇게 다 확인을 좀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20분에 한 번꼴로 페이스북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날은 하루 종일. 네. 아침 9시부터 해서 마칠 8시 몇 분까지는 저녁 8시 한 40분경까지는 20분에 한 번꼴로 계속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적어도 글을 수정한다거나 새로운 글을 남기거나 하는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다른 날 뭐 글 한두 개를 쓰고 수정을 한 서너 번 거치는 날도 평균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은 홍 시장님이 페이스북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상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서요.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 시장님이 정말 SNS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이제 지금 법무법인 대표니까 제 직원하고 SNS 친구가 돼 있는데 제 직원이 이 정도로 SNS를 많이 쓴다. 그러면 조금 의구심은 들 것 같아요. 일은 안 일이 없나? 내가 일을 너무 안 주나? 이런 생각은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적 문제제기가 그거였던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님의 그 항변이라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대구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한동안은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니까 상임 고문으로서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떠냐. 컨텐츠가. 네. 물으셨잖아요. 근데 네.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 임기가 더 길고 상임 고문 임기는 짧았잖아요. 이거 좀 끝났죠 이제. 그렇죠. 네. 끝났는데 시장 임기로 시장으로서 쓴 글보다 네. 상임 고문으로서 쓴 글이 더 많더라. 네, 그러니까 상임 고문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392건을 이렇게 크게 시정 그리고 뭐 정책 정치 현안 그리고 정책 그리고 신변 잡기 뭐 본인 뭐 홍 시장님 얼마 전에 손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자랑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신변 잡기로 4개 분야로 나눠서 좀 살펴보니까 시정과 관련된 글은 3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치 현안과 관련된 글이 46.2% 가장 많은 비율을 제일 차지하고 많았죠. 있다. 그러니까 근 50% 가까이 네. 됐는데 정치 현안과 관련된 글도 조금 결이 다른 게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뭐 논쟁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에서 어떤 사안이 터져서 그걸 비판한다거나 이런 정치 일반과 관련된 전체 관련된 내용이 한 절반 정도 있다면은 또 다르게 절반 정도의 포션이 이제 국민의힘 당내 문제로만 절반 정도를 현안에 대한 내용에서도 절반을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김기현 대표 비판하고 이준석 대표 비판하고 김재현 최고위원 비판하고 이런 내용들이 현안에서도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임 고문으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다. 특히 그 글이 이렇게 재기재되는 기간도 살펴보면 상임 고문에 이렇게 위촉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글들이 집중적으로 써졌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좀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대권 주자 출신이시고 네. 정치계의 큰 어른 중에 한 분이라고 평가할 만한 분인데 워낙 뭐 국민의힘 당 자체가 아슬하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예, 어른으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으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난 1년간 네. 시정이 홍 시장님 말을 뒤따라가느라 바쁘다. 네. 공무원 담당자도 홍 시장님 페이스북으로 내용을 확인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그런 게 이게 농담인가요? 아니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도 뭐 시정과 관련된 글이 한 37% 정도지만 그 말들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게 딱 뱉으면 이제 대구시는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연합뉴스 사건 터졌을 때 그래서 뭐 연합뉴스에 대한 구독료를 끊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선언했을 때라거나 뭐 어르신 이제 그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하겠다라거나 뭐 신청사 관련돼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냈을 때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시장님한테 전화하면은 일단 전화를 안 받으실 거고 뭐 그럴 거니까 제가 전화를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서로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시장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직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저희 회사 상사가 페이스북으로 업무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대구시도 그런 사례들이 꽤나 자주 있었다. 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 정황만 들으면 내부에서의 숙고 과정 없이 네. 시장님의 뭐랄까 독단적이거나 단독적인 결정으로 뭔가 앞서가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면은 뭐 신청사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물 밑에서 어떤 논의들은 오고 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중요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나는 설명 다 들었으니까 결정은 내가 이렇게 내지르고 나면은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구나는 밑에서는 페이스북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근데 참 한편으로는 어쨌든 그 수장으로서 네. 시정의 수장으로서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렇죠. 자신감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뭐 홍준표 시장이 자주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오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각종 위원회를 정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정리하는 명분이 시정을 하는데 단체장이 책임지고 결정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내가 지면 되는 거지. 굳이 무슨 뭐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게 시장님의 논리였고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난감하겠어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을 받으면은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그 공무원분이 좀 문제가 있네. 그래요? 이러면 안 되지. 에이,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지. 그게 초반에 이제 주로. 적응이 아직 안 됐을 때. 7월부터 한 8, 9월 요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열심히 다들 그래도 그렇죠. 적응하셔가지고 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페이스북을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좀 앞으로 또 어떨 것인가를 여전히 또 모니터링을 하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예. 반응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기자들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어서 한 번 했으면 이제 뭐 또 두 번 세 번 하겠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또 할까는 고민이긴 해요. 사실 고민이긴 한데 변호사님도 의견 한번 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계속 하는 게 재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아, 이 취지를. 이 취지를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뭐 고된 노동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읽어보고 수정하는 시간들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보통 정성으로는 하기 좀 힘든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중간 때쯤 내가 봤을 때 조금 체력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러니까 4월 달에 해서 6월 달까지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거를 1년 한다고 생각하고 했으면 아마 시작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이긴 한데 또 뭐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시간이 다 확인되는 정보는 제가 3.5개월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진짜 1년치를 다 확보하는 작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7월 내에만 결정을 하면은 7월 달 자료는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6월 달 거는 다 지금 확보된 상태고 7월 달 자료는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7월 내에 고민을 정리해서 준표왕국 2년을 할지 말지. 근데 이렇게 하시는 목적 자체가 심심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아니죠. 홍 시장님의 마음과 생각이 방점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많이 써주시면 좋은 게 홍준표 시장이 기자들을 좀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편협하게 만나세요. 권영진 시장과 비교하면 특히 더. 아, 특정 언론사하고만 만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그 네. 시청 기자실에 방이 있는 자리가 있는 기자들과만 계속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시장이 되기 전에는 진짜 열어놓고 길바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묻고 답하고 하는 과정들을 즐기셨던 분인데 시장이 되시니까 딱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통로가 페이스북 말고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감사하죠. 감사하고 뭐 의미가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어쨌든 공적인 인물의 공적 발언이다라고 보고 분석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득 또 드는 생각은 사람이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썼다 지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가끔 쓰셨다가 지우는 일이 꽤 많아요. 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이건 뭐 저희 이 페이지를 청년의 꿈에 이렇게 주로 출몰하시는 분들도 보시는 것 같던데 네. 거기에 자료들을 많이 남겨두시더라고요. 그 팬분들이 삭제된 것들도 거기에 다 남겨주시니까. 아,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다 확인하려다가 그럼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네.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네. 뭐 2년을 한다면은 그거까지도 다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가면은 시장님이 썼던 글들 다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입장에선 고맙죠. 이게 삭제됐는데 삭제돼서 여기서는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데 여기에 글이 있으니 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네. 그래요. 어쨌든 시민들의 생각은 우리 시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장이 되실 때 주변에서 워낙 대구시장 자리를 가진 것은 디딤돌 삼으려는 거다. 그렇죠. 이런 어떤 편견 내지는 그 질책들이 있어서 그걸 계속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아마. 많죠. 근데 또 홍 시장님은 또 당당하게 결과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 시정을 잘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언론의 또 감시, 비판은 또 맞서서 해명하셔야 되는 거고. 네. 뭐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번 의미 있는 다른 시각에서 취재를 하시는 이성훈 기자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